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강의 중에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뭐 다른 객체에 비해서 그림이 그나마 가장 쉽거든요. 뭐 그림이라는 거는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대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 사용법이고요. 이제 그 밖에 그림을 가져다가 나름대로 효과를 주죠. 필요한 그림만 잘라 쓴다든지 그림을 같이 그 테두리나 기타 뭐 그림자라든지 이런 효과를 줘갖고 좀 부각을 시키기도 하고, 가져온 그림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그림의 원래 오리지널 색깔을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들도 파워포인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파워포인트가 프리젠테이션 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그림을 조작하는 용도로 쓰기에도 아주 훌륭합니다. 예. 일단 뭐 단계별로 설명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잘 못 쓴다 하더라도 이 파워포인트만 갖고도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서 설명하는 내용 꼼꼼히 잘 듣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뭐 조작한다는 게 완전히 새로 그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그 그림에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 또 그림 내용을 조정하는 방법. 뭐 내용이라면 색상이나 뭐 그런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림을 확보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을 추가한다고 그러면은 뭐 직접 그린 내 그림을 사용해도 되고요. 카메라로 촬영한 그림을 써도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한 그림을 활용해도 되겠죠. 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기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떠 있는 화면들, 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본 웹페이지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뭐 화면 UI라든지 뭐 그런 거를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스타일은 앞에서 도용을 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림자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옆에 조명 레이온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기울기 한다든지 3D로 바꿔서 표현한다든지 뭐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타 파워포인트라기보다는 요 두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래픽 에디터 수준의 사용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물론 사용법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다는 거죠. 너무 쉽게 훌륭한 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꼼꼼히 들어봅시다. 예, 다음은 그림의 그리기 도구의 서식의 배경 제거하는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동일한 걸 복사해 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사해 놓고서 주변의 하늘이라든지 바닥을 제거한 그림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림 도구의 서식을 누른 다음 왼쪽에 보면 배경 제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핸들이 제시가 되고요. 내가 어느 영역에 대해서 효과를 줄 건지 먼저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과 배경 색깔을 구분하면서 표시가 됩니다.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들이죠. 왼쪽에 보면 보관할 영역, 제거할 영역이 있습니다. 보관할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워졌다 싶으면 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색깔도 변합니다. 예, 전체 사이즈를 변하게 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스스로 인공지능적으로 판단을 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전체 다 하니까 하늘만 제거가 됐죠. 난 바닥도 제거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제거할 영역 표시를 버튼을 누르고서 바닥을 이렇게 틱틱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그 부분도 제거가 돼버리고 핑크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만, 이 건물만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 이 기능을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죠.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은 제거되는 부분, 플러스로 표시되는 건 살아나는 부분입니다. 즉 그림에 포함되는 거죠. 이 아랫부분도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튼 한 번 누를 때마다 그거에 맞추어서 그 결과가 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어때요? 배경이 사라지고 길도 사라진 상태에서 건물만을 강조하고 있죠. 요번에는 요 기둥만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기둥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범위 갖다 놓고 서식에서 배경 제거 누른 이후에
선택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둥만 좀 줄여볼게요. 예, 이렇게 나오죠. 벌써 기본으로 나오네. 이건 할 게 없네. 예, 클릭하게 되면 기둥만 남게 되죠. 기둥 간판 이렇게 생겨도 되겠네요. 그럼 뭐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만 남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도 제거를 할까? 예, 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라고 혹시라도 안 할까봐 동영상 떠서 보여주는 겁니다. 뭐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요. 예, 입간판 제거하고 여기 삼각형 모양의 이 건물만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제거할 영역 표시 누른 다음에 불필요한 요소들 한 번씩 클릭해 주면 됩니다. 아이고 잘못됐네. 예, 그럼 마이너스가 표시된 건 하나씩 제거가 되죠. 지붕 부분도 일부 제거를 해버리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밑에 땅 도로도 좀 제거해 버리고요. 좀 확대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죠?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그림 중에 내가 필요한 요소와 필요하지 않은 요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요. 뭐 확대하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지정도 가능합니다. 예, 지붕도 없애버리면 삼각형이 더 강조될 것 같으네요.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하나만. 이럴 때도 하나씩. 예, 사람이 선택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영역을 조절하면서 불필요한 요소만 잘 셀렉트해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 전체 그림에서 필요한 것만 싹 발취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별건 아니지만 직접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뭐 재밌습니다. 직접 해봐야죠. 일반 그림들입니다. 일반 그림들 갖다 쓰는 거고요. 내가 특별히 그려준 그림들이 아니죠. 확대해 놓고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잘못 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 확장하라고 쓰는 거니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바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 확대 축소가 진행이 되는 건 알고 있을 거고요. 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필요한 요소,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전체 그림 사이즈는 늘 유지가 된다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의 배경 제거하는 기능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뭐 다른 유형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지금 작업한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그림 도구 어떤 그림을 선택하게 되면 위에 리본에 그림 도구라는 게 추가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서식이라고 달려 있고요. 이거 서식을 눌렀을 때 이 내용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때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배경 제거를 딱 누르게 되면 이 그림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 설명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서는 하나씩 지정해 나가는 거죠. 이런 배경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죠. 밑에 있는 내용이 색상이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일 때 그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냥 기본으로 제시된 거를 여기서 배경 제거 클릭을 딱 누르게 되면 이 그림으로 바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하나씩 내가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배경 제거하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이즈만 잘 조절해서 영역만 잘 선택하게 되면 특별히 제거할 영역과 아니면 보존해야 될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조금 확장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몇 번 예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을 이용해서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 설명합니다. 예, 요번엔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파이더맨 그림 있는 사진 하나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예, 도구에 서식 누른 다음에 배경 제거를 선택을 합니다. 일단 대상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배경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사이즈를 조절함에 따라서 배경도 가변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죠. 요 뒤에 뭐 망토같이 그림이 남네요. 그래서 제거할 영역 표시를 선택하고서 클릭만 해주게 되면은 그 그림도 사라지고 요 알맹이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할 염려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미세한 부분이나 배경 색깔과 같은 요소들이 있으면 이것도 제거할 영역으로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제거할 땐 꼭 확장시켜서 확대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요 경계면들을 확인하고 꼭 살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기서 보관할 영역 표시를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눈 쪽이 조금 이것도 좀 살려보겠습니다. 여기 좀 이상하네.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스파이더맨만 남죠. 요번엔요 머리 부분만을 한번 캡처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같은 작업이 반복되긴 하는데 그다음 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진다는 것 때문에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번은 요 머리 부분만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림의 서식에서 배경 제거 누른 다음에 영역을 머리에만 맞춰 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거할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눈 부분이 좀 처리가 이상하게 되는데 그거는 확대해 가지고 선택을 해 주어야겠죠. 이런 다음에 보관할 영역하고 눈 부분 살려줘야 되니까 클릭해주고 요 눈도 불안하네요. 여기도 한번 눌러주면 좋을 것 같죠? 밑에까지 확장이 되네. 목까지 표현하는 거 괜찮습니다. 뭐 그린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클릭하면 머리만 남네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선택하고 서식에서 배경 제거를 누르고서 다시 한번 편집을 해도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관할 영역 테두리 부분 아까 보니까 영 이상했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선택해서 살려주기 바랍니다. 여기도 좀 오케이. 여기도 좀 불안했었죠. 요 정도 위쪽도 조금 다듬어 주겠습니다. 놓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나마 스파이더맨 같게 됐죠. 너무 작으니까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림 영역이 너무 크게 잡히고 있죠. 이렇게 해서 특정한 영역의 배경을 제거한 다음에 그거를 확장시켜 볼 때 전체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거 말고 맨 위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핸들이 나오거든요. 핸들로 전체 사이즈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여주고 이렇게 되면 아까랑 이게 전체 사이즈가 이게 아니라 선택한 요거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틀리죠? 아까랑은 분명히 틀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 특정한 영역의 배경을 제거했으면 그림 사이즈도 이렇게 줄여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차이가 나죠? 뭐 특별한 영역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간단히 스타일 적용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고요. 그림을 배경을 제거하거나 내가 원하는 그림이 완성이 됐으면 또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그림 스타일을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내가 뭐 망설이거나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샘플을 보고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액자 모양으로 검은색. 이게 훨씬 강하네요.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얘기할 때 파워포인트가 간단한 영상 편집기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 기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반 또는 이런 캐릭터 거기다 이제 복잡한 그림도 한번 편집을 해볼까요? 일단 지금 했던 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것도 한번 지금 했던 거 가볍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그림 선택하고 그림에서 서식을 눌러야지 이런 툴바들 리본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자동으로 선택을 돼도 이렇게 영역을 배경이 제거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 이 부분이 구름 부분이라 다른 배경과 틀리게 흰색으로 표현되니까 같이 이 스파이더맨과 섞여 버렸죠.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절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거할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이 경계면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모두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바깥면을 딱 경계를 눌러 바깥면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게 되면 배경 제거 작업이 종료된 걸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선택된 그림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꼭 파워포인트 올려서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별건 아니지만 한 것과 안 한 건 틀리다고 이야기했죠.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여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서 나름대로 또 배운 티를 좀 내야죠. 다른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은 고구운 그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만 똑같은 게 유사하게 진행되고는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 느끼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이 그림을 지금 이 원본 그림이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좀 줄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을 제거한 상태로 핵심적인 요소들만을 보고 싶을 때입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요런 여기 탑이 여기 뭐 비석이라든지 주변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들어가고 나간 게 워낙 많아가지고 또 여기 무늬들도 바닥 보면 돌들이 좀 엉망으로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쉽게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즉 경계면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타난 것 같이 그럴 때는 보관 영역 표시 또는 제거할 영역 표시할 때 화면을 확대해 놓고 좀 디테일하게 선택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선택한 거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아, 이거 짜증나게 많네요. 네, 옆에 건물 있으면 지워주고자 할 때 비석 옆면부터 할까요? 음, 음, 음. 예, 그냥 볼 때는 별거 아니었던 그림들이 지금 비석하고 요 벽에 있는 벽돌하고 경계가 모호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다 제거할 영역으로 선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림이냐에 따라서 이 제거, 배경 제거하는 일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 경계가 그림 간 색감 경계가 명확하다면 쉽게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모호하게 유사한 그림들이 이렇게 겹쳐 있으면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 요 부분도 아마 바깥색과 같으니까 여기 핑크로 나왔네요. 산도 제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전용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훨씬 더 까다롭지만 더 디테일하게 잘 내가 필요한 그림만 발췌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기능만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테두리 다 마무리 줘줘야 돼 있죠. 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눌러서 얘한테 제거될 것과 제거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히 좀 선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선택할 때 선택한 영역뿐만 아니라 이전에 선택한 부분에도 그 기능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너무 화면 확대하다 보니까 한 방에 들어오질 않네요. 이런 부분하고 하다 보니까 비석이 또 포함이 돼 버리네. 아이고 짜증나게. 다른 건물의 지붕도 제거해 버리고요. 아이고 또 어디? 여기 비석 사이에 있는 벽들도 일단 제거할 거 먼저 충분히 선택을 한 이후에 다시 보관하려는 걸 선택하고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비석이 살아나네. 아이고 원하지 않는 게 또 살아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기말 과제로 낼 겁니다. 예. 만만치 않네요. 여기 살려야 되는데. 다시 보관할 영역 누르고 와서 또 옆에 지워주고. 원본 그림 때문에 한 개입니다. 지금 확대 최대로 한 거거든요. 그 밖에 또 잘못된 부분을 좀 찾아봅시다. 아이고 너무 옆으로 갔다. 이 부분 잘못됐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테두리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요걸 없애려고 했더니 딴 것들이 살아나 버리네. 보관할 영역 좀 다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요거 비석들이 죽어버렸네요. 요것도 이렇게. 예. 이 망같지 않은데. 괜히 이거 한다고 그랬나? 짜증 나는데요. 여러분 꼭 해야 돼. 이게 내가 고생한 건 여러분도 해야 돼요. 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손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손으로 눈과 손으로 듣고 눈으로 본다고 익히는 건 아니고요. 손이 익어야 되니까요. 미세하게 다른 지붕도 좀 제거하고 산도 없었습니다. 요 틀은 이거는 이 건물의 뒷담 같은데요. 살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산 제거하고 얘들 건물 제거 확실히 클릭해서 죽일 놈들 제거할 놈들 먼저 명확히 한 다음에 보관할 영역을 요 기둥도 살려주고 꼭지 여기 등도 살려줘야겠죠. 여기도 뒷담도 살려주고. 손이 많이 가는데요 생각보다. 이거 다시 제거. 뒷건물도 보이네. 뭐 대충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또 이쁘게 만들려고 작정하니까 계속하고 싶네. 요 등도 살려줘야죠. 이 기와 그림이 좀 그러네요. 오케이. 저 오른쪽. 오케이. 클릭. 요 등도 살려주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들.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래쪽 진짜 기둥 사이도 뚫어주고. 기둥 살리고. 여기도 담이 잘못됐네. 뭐 전반적으로 다 살아난 것 같죠? 또 아쉬운 부분이 있나?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뒷담 살려야 되네. 끝이 없어. 끝이 좀 더. 여러분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할 때 보기는 쉬워도 이게 또 만만치. 이게 다 죽었네. 다시 할 때는 다시 선택하고 서식에서 배경 제거 누르면 자기 작업 모드로 다시 들어가죠. 확대 충분히 한 다음에 기와마루 쪽 올라가서
살리고 좀 내려서 요것도 살리고 요것도 살리고 아까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요. 뭐 부족함은 있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배경만 깔아버리면 또 다른 그림이 얹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배경을 제거했을 때 이 흰 부분은 뒤에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도 같이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배경이 있을 때는 다른 그림과 겹쳐지게 되면 뒤에 그림이 안 보였잖아요. 이렇게 배경을 제거했을 경우는 요 제거된 그림 뒤에 그림도 살아난다는 거, 투명하게 그림을 뚫어줄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 세 종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도시적인 그림, 그 다음에 만화의 캐릭터, 그리고 고급 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경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꼭 실습을 통해 별거 같진 않지만 배경 제거할 때 특이한 부분들이라 하면 기본으로 제시된 것보다 사용자의 손길이 닿으면 훨씬 디테일하고 좋은 그림이 나오죠. 이런 여기 다 죽어버렸네.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보이네. 작업할 땐 짜증 났거든요. 이런 건 여러분이 잘 확인해서 살릴 곳, 삭제할 곳 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남으로써 그림이 훨씬 실사와 비슷했죠. 실제 그림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경복궁 근정전인가? 경복궁 같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사극에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그림에서 배경 제거하는 기능 확실히 익히기 바랍니다. 다음도 유사한 기능입니다. 이번은 동영 꾸미기 효과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꾸미기 효과. 꾸미기 효과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손흥민이 있네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기능 한번 써본 겁니다. 훨씬 편하죠. 옆으로 쭉 배치될 때. 이 그림에 대해서 그 대상 그림을 선택하고 서식에 들어가면 밑에 꾸밈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샘플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난 선택만 하면 됩니다. 클릭해주면 마치 손으로 그림을 스케치한 것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림을 선택하고 선택을 해주면 좀 이상하죠? 조금 흐리게 변했죠? 마치 이거는 지뢰게임 같으네. 요거는 요걸로 흑백으로. 오케이. 다양한 기능 많네요. 한번 써봐야지 그 기능이 뭔지 압니다. 완전히 흩뿌리기. 얘는 한번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좌우를 대칭시켜 바꿔보겠습니다. 틀리죠?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효과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한 번씩 봐놔야 나중에 쓸 수 있죠. 그냥은 안 되죠. 그냥 날로 먹을 수는 없죠. 하나씩 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 됩니다. 거기다 그림 서식에 들어가서 그림자 효과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림자 효과 주면 옆으로 테두리 선이 쫙 나와서 그림을 강조하죠. 여기는 네온 해가지고 반사해 보겠습니다. 그림자 여기 나오게 밑에 쪽 그림 가렸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 그림과 틀리게 다양한 효과를 줘서 그림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림자와 반사와 그림자 효과를 통해 가지고 보다 생동감 있는 그림, 좀 흔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원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 좋은 기능입니다. 내가 만드는데 뭐 초상권 문제가 걸린다는 점 강조하는데, 이 실제로 실사를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 그림 어떻게 만들었지? 저게 왜 저렇게 나올까? 또 그림자가 나와서 와 진짜 사진 같아. 어떻게 해서 지금 운동장이 축구장이 반사, 이런 식의 어떤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꾸미기 효과 꼭 해보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선택만 하면 되니까. 꾸미기 효과 이거 줄 때도 처음에 손흥민 그림은 동일하게 그 배경 제거하는 방법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림 선택, 그리고서 도구의 서식의 배경 제거를 누르게 되면은 툴바가 이렇게 변하죠. 보관할 영역, 제거할 영역만 선택해 주면은 이런 그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뭐 축구장 같이 이렇게 배경이 검거나 이렇게 흐릿하게 나온 경우는 보다 선명한 그림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알겠지만 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머리 부분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색이 유사하잖아요. 경계면이 모호하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복사하는 과정은 아까 해봤죠. 꾸미기, 그림 꾸미기 기능 눌러만 주면 바로바로 적용이 됐죠. 이번 챕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놓고 빠른 그림 스타일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도 설정해 보고요. 밑에 반사되는 것도 만들어 보고요. 또 테두리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 그림에 어떤 효과를 주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를 여러분 직접 느껴야 됩니다. 이 그림보단 이 그림이 더 그림자가 깔림으로써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경계면도 명확해지고요. 또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돌리고 그림자를 뿌려줌으로써 그리고 옆으로 비쳤죠. 그래서 와, 이 그림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이 사람을 또 강조하는 역할, 입간판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투명하게 돼서 그림자까지 생성이 되니까 실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호기심도 유발할 수 있죠. 거기다가 테두리를 이렇게 라운드로 처리하고 거기다 약간 효과, 3D 효과를 줌으로써 마치 카드와 같은 역할을 주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그림자, 반사가 또 적용이 돼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른 그림 스타일을 적용하면 단숨에 1, 2초 안에 또 다른 느낌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 배경을 제거한 이후에 효과를 줘야지 더 화려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 상태면 이런 부분들이 꽉 차진 상태다 보니까 별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제거한 이후에 다양한 스타일 꾸미기 효과를 주어 보기 바랍니다. 요거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꾸밈 효과. 별건 아닌데 확대해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죠. 이런 그림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직접 그리기도 그렇고요. 예, 이런 그림 요즘에 많이 보는데 어떤 캐릭터를 갖다가 본인의 사진도 이런 식으로 캐릭터화 해가지고 자기 아이콘으로 이용하는 거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예, 나 같은 경우는 그 키보드를 든 아이콘 사용하고 있죠. 어쨌든 꾸밈 효과를 다양하게 적용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내 캐릭터네. 예, 아까랑은 느낌이 확실히 틀리죠. 별거 아닌데 그 차이점을 하나하나 적용해서 그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틀려집니다. 디테일하게 그린 건지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그린 건지 색깔을 어느 정도 썼는지 실사인지 허사인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제작한 것인지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직접 그림 효과를 주고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동작 익혀서 눈으로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괜찮네요. 다양한 효과, 그림자, 액자, 3D 이런 거 준 경우입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해봐야지. 내가 이거 눌러요, 이거 누르면 이거 나와요, 이거 누르면 이거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림 옆으로 잡아 당기면 되죠. 핸들을요. 좌우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좌우가 대칭되는 그림도 나오고요. 이거 네온 효과입니다. 네온. 이거 그림자 효과죠. 그림자 오른쪽으로 삐치게 한 거고요. 이거 3D 효과 준 겁니다. 3D에다 그림자까지 줬네요. 그 네온 효과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와 그림자와 같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다 주면서 그림자도 짧게 길게 줄 수 있다는 것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림 효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시간 잡아먹으니까. 오케이. 아까 했던 건데 요번은 채도, 색의 채도만 조정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그림은 그대로 놓고서 그러니까 색깔을 바꾼다 이런 느낌을 가져도 되죠. 원본 그림이 손상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밝기, 농도만 조절해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림이 느낌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그림은 흑백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동일한 그림이지만 다른 느낌을 가지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왠지 어두운 느낌, 침울한 느낌이 되고요. 이런 느낌은 밝은 느낌, 기분 좋은 느낌으로 써도 되죠. 시원한 느낌, 표정이 그지네. 예, 어쨌든 색의 채도를 조절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 이건 감성이거든요.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게 그게 진정한 학습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군 같은 경우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오, 느낌이 틀리네. 꼭 서식의 색 이용한 거거든요. 색을 바꾸는 효과, 채도에 들어가 있겠죠. 명도, 채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명도, 채도, 명도, 채도가 제일 먼저고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효과를 주는 기본적인 요소니까요. 오케이.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를 내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그림을 배경 그림 제거하는 걸 했다면은 효과를 줘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는 꼭 하나 놓고 복사하고
복사 그림을 여러 개 복사해 놓은 상태에서 효과 주고 효과 주고 효과 주고 효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효과의 차이를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에다 계속 효과를 바꾸게 되면 오리지널하고 차이점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효과 간의 차이점도 알 수가 없으니까 꼭 복사해 놓고 각각 개별적으로 효과를 주기 바랍니다. 이제 뭐 효과 여러 가지 예 보여주는 것도 좀 그러네.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 그림이 더 선명하네. 어느 면에선 그렇잖아요. 좀 어두운 느낌 들고 이것도 이런 느낌도 괜찮고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 여러분이 보기 좋은 게 남들도 보기 좋은 거고요. 남들이 좋아하는 걸 얼른 캐치해서 내가 활용하고 그걸 내가 프레젠테이션에 이용한다면 내가 주장하는 바를 확실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림 편집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래서 배경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꾸밈 효과 주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지금까지 한 30분간 그림의 효과 주는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림의 효과, 무슨 기능 했는지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림 배치하고 배경 제거하기 했었죠. 이게 출발이 됐습니다. 물론 순서는 여러분 취향대로 해도 됩니다. 배경을 먼저 제거했고 그 다음 꾸미기 했죠. 꾸미기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꾸미기는 색깔을 바꾸는 것도 있었고요. 그림자 효과를 주는 것도 있었고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 요 두 가지 기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는 직접 해봐야 됩니다. 말로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성이 다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보여줬듯이 일반적인 사진, 아주 사람이 그린 그림 또는 뭐 고궁, 현재 보여준 뭐 풍경, 도시, 사람 또는 만화 그리고 화가의 그림 이런 거를 종류별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